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어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에 바로 일종의 하나의 선물 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선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고 유지 비용이다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물과 선물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선물과 현물의 관계가 어떤가, 선물과 현물로 거래할 때 미래 날짜의 거래와 현재 거래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이 이야기는 바로 차익 거래에서 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차익 거래란 말은 서로 차이가 나는 거래를 갖다 차익 거래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을 때는 바로 포트폴리오 시점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익의 포트폴리오는 T 시점에 바로 투자성과는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에서 이제 이렇게 현물과 선물의 차이 투자 성과가 0,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차익 거래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0이 되게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현물과 선물의 페리티 가격 지수다, 페리티 정리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선물 가격과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현물 가격과의 차이는 재고 비용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물,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더라도 금융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물 속에서도 예를 들면 뭐 금융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 같은 이런 투자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비용이 없다 이거죠. 무슨 비용? 그렇죠. 재고 유지 비용이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상품 같으면 창고에 유지하고 보험 들고 유지비, 참고료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럼 금융 선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이런 금융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이런 내용의 선물과 현물은 차이가 없다, 유지 비용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선물 속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자기 위험을 보호하겠다 그러는 이야기를 히지비의 거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징이란 말은 바로 위험에 차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의 위험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이야기의 매도 과정과 매입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정 속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선물이 오를 걸 예상하느냐, 선물이 내릴 걸 예상하느냐에 따라 투기 거래는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선물과 현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의 영향은 바로 재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없게끔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현물 선물의 페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금을 1단위를 갖다가 현금을 주고 산다. 현물이 얼마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복습해보죠. SOS하고 그 다음 T기간 동안 뭐가 되느냐 그럼 보유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매입 대금은 SO가 되고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S0가 되고 무형 이자율로 이해되느냐 그럼 차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금선물의 가격을 F0라고 얘기하고 매도한다라고 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걸 갖다 이해되느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어제 배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며 여기에 대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현금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봐주는 거는, 예를 들어 현재에 금을 갖다 1단위를 매입한다. 그럼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S0에 뭐가 되냐 그럼 바로 비용이 나가야 되죠. 금을 갖다가 사는데 돈 S0를 갖다가 돈이 나간다. 그러면 일시점에 있어서 이제 S0가 되고, 만약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S0만큼 금단위 1단위 매입을 위한 바로 이자를 무형 이자율로 차입한다. 차입한다 그러면 여기는 무형 이자는 바로 S0가 돼가지고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S0만큼 무형 이자율로 차입한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에 S0만큼 바로 이걸 갖다가 얘들은 돈을 빌려왔다.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금값이 S0고 돈을 만약에 S0로 빌려왔다면 우리가 만약에 선물의 매도 계약을 한다면 0이 되고 차익의 포트폴리오는 아무것도 없는
두 개는 똑같으니까 더해가 빼면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시점의 현동 흐름을 갖다 보면 이건 바로 0시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일시점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금 1단위를 갖다가 예를 들냐 그러면 이때는 판다면 ST가 될 거다. T 시점에 금값이 되겠죠. 금값이 된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중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S0에다가 아까 돈을 빌렸던 그 이야기를 갖다 하면 1 플러스 RF 여러분 잘 알지만 RF는 무형이자율이라고 하고 T는 바로 기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복리를 따지기 때문에 RF는 뭐가 되냐 원금 플러스 이자에다가 T기간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갚아야 할 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팔면은 S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했을 때 결론은 뭐가 되느냐 선물 매도 계약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F0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ST의 차이만큼이 뭐가 되느냐 선물이 매도 계약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냐 F0와 ST만큼 뭐가 되느냐 차이다. 이게 선물 매도 계약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ST를 갖다가 우리가 대입해 준다. 그럼 ST는 바로 요 가격을 대입해 줄 수 있으니까 F0에다가 바로 우리가 S1에다가 뭐를 갖다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S0에다가 1 플러스 RF에 뭐가 되냐 T 이걸 갖다 그대로 가져오라 이거죠. 이게 ST의 가격과 같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0이 되려면 F0는 뭐가 됩니까? S0에다 RF에다가 T를 갖다 더한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를 나타내죠? 그렇죠? 현물과 선물이 같게끔 하는 무차익. 차익이 나타나지 않는 만약 차익이 존재하지 않는 가격의 형성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뭐 자주 안 나오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가르치는 저도 약간 서툴고 여러분들도 어떠냐 그러면 취급 안 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아니까 한 번 더 이걸 현물 선물에 대한 PDT다. 바로 무차익 거래다. 차익이 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익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중요한 현물 선물의 PDT. 이 말은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물 선물에 대한 PDT란 말은 무차익 거래, 차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금을 도입하고 돈을 빌려서 만약에 처리하고 돈을 빌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형이자율로 만약에 빌리고 기간은 T라고 본다. 그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져진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끝으로 하며 이제 보통 현물과 선물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물건 속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는 보관 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현물 선물에 대한 어떤 차이를 주는 결정적 이유가 없지만 일반 선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 물건을 보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데 따른 위험을 얘기하는 재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과 선물에 있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득을 남기지 않는 무차익 거래는 아까 말하던 요걸 가지고 금 1단위를 돈 빌려가 산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죠? 만약 금 1단위를 갖다가 돈 주고 산다 그러면 S 뭐가 되냐?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S0만큼 여기 S0가 빠졌죠. 만약에 돈을 갖다 빌린다. 그러면 이건 돈은 들어오니까 있어. 요거 두 개 다 00 요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건 만기에 가서 판다 그러면 ST. T 시점에 뭐가 되냐? 금 1단위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을 갖다 꾼 거는 만약에 만기에 돈을 줘야 된다면 이자를 넣어야 되죠. 1 플러스 RF에다가 T만큼 요만큼 이자를 갖다 줘야 될 거다. 요거에서 요걸 뺀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미래 가격. ST가 미래 가격이니까 미래 가격에다 요 줘야 될 돈. 요 줘야 될 돈을 갖다 우리가 뺀다 그러면 ST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F0에다가 ST는 바로 S0에다 1 플러스 RF에 뭐가 됐나? T를 한 건데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거 요게 바로 선물 현물의 페리티라는 얘기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별 이득이 없는 무차익이 될 때는 요게 같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느냐? F0는 바로 S0에다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느냐? RF에다가 T
같다. 이걸 갖다 현물과 선물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같다는 이야기 페리티 가격 지수라고 불러준다. 현물 선물 페리티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물과 현물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 기대 현물에 있어서는 바로 어떤 관계로 형성이 돼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바로 선물에 있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도 시점에 현물 가격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기대값의 반영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얘기한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을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다. 이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현물과 선물이 같아지기 위해서 요게서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돈을 팔았을 때고 이건 뭐가 되냐? 갚아야 할 돈. 요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영리된다는 말은 바로 뭐가 됩니까? 미래 팔았을 때 가격과 뭐가 같을 때 갚아야 할 돈이 같을 때를 얘기한다. 요걸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선물과 현물의 관계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제 우리 책에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갖다 여기서 한번 슬쩍 그려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폭을 갖다 넓혀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의 가격이라는 얘기를 갖다 요 Y축에 놓아라. 선물의 가격을 Y축에 놓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만기라는 얘기를 갖다 여기에 놓자. 만기는 시간을 갖다 나타내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게 평가된 만기의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하락하게 되고, 여기 정상 가격이란 말이야. 정상 가격이 기대가설이라는 말이 되죠. 기대가설은 뭐가 되느냐 그럼 정상적으로 평가된 가치를 정상 기대가설이라 부른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게 평가된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되느냐 현실의 가격에 수렴할 거고 내려오겠죠. 왜? 너무 높게 평가되었으니까. 또 낮게 평가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 되느냐 올라가더라. 올라가는 게 정상적 여러분 잘 아는 정상에 가까운 대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웨디에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웨디에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웨디에이션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쓴다 그러는 거. 자, 여기 이걸 갖다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요 콘덴고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덴고라는 말을 갖다 쓰고 콘덴고 그리고 이런 정상적 웨디에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기대가설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시간이 많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이런 노폭에 뭐가 되냐 높게 평가되든지 낮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점점 정상에 오면은 뭐가 되냐 현재에 의되느냐 그러면 만기가 되면 될수록 현물의 가격에 의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렴해서 정상 가격에 수렴한다. 그래서 너무 높게 평가된 내용은 뭐가 되냐 콘덴고에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낮게 평가된 부위는 뭐가 되냐 정상적 가격에 정상으로 웨디에이션 올라가더라. 그래서 기대가설 쪽에 의되냐 수렴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바로 세 가지 그림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을 이해를 하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맨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데 맨 먼저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기대가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대가설 F0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왜 되느냐 하면 기대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수렴을 한다 이래서 EST 요거가 같다. EFT, F0는 궁극은 EST와 어떠냐 그러면 같다라는 얘기로 설명이 되죠.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 나오는 요 직선을 갖다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의미를 갖다 두고 있다. 그래서 F0는 EST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렴한다는 얘기로 설명이 돼서 미래 가치는 바로 기대하는 가격과 어떠냐 그러면 똑같다. 여기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미래 가치나 바로 기대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치는 같다. 요걸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왜 되느냐 그러면 정상적 보대의 듀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수식을 쓴다 그러면 F0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EST에다가 뭐를 갖다가 바로 높게 올라가게끔 원래 추적했던 가격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F0에다가 뭐가 되냐 파이만큼 더해서 EST가 된다는 이야기. 왜? 이만큼 올려줘라. 파이만큼 올려줘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변경해서 생각하면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기대하는 가격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가격에다 파이만큼 더 높여줘라. 요 파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군대무의 경우는 너무 높게 평가가 되었으니까 높은 것을 갖다가 낮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F0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2의 ST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파이만큼을 갖다 여기는 더해줘라. 그러니까 궁극 F0에 0시점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데는 파이만큼 빼줘야 된다. 왜? 실제 예측하는 가격보다 너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이걸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과정을 각각 세 가지를 이해를 하자 하는 말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기대 수익이나 현재 예측하는 미래 가치나 미래 가치,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가치나 실제 일어나는 가치가 어떠냐? 수평 상태를 이루며 이퀄이 된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정상적 의되느냐 그러면 일반 말하는 소위 기대가설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 베리에이션은 너무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만기가 되면 차츰차츰 가격이 올라가서 기대가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 가격에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높게 평가된 것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파이만큼을 빼줘서 현재 예측하는 가치에서 빼줘서 나중에 실제 가치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이퀄이 되는 이전의 가치에 의해됩니까?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높은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고 낮은 가치는 의해되느냐 정상 가격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가설은 이퀄이 될 때 요 중간 거 이게 바로 기대가설이 되죠. 기대가설은 요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요 파이를 갖다 우리가 의해되느냐 그럼 삐줘야 된다 하는 요건 바로 어떻죠? 오히려 반대 보면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는 여기서 더해지니까 나가서 궁극은 삐진다는 얘기가 되죠. 삐준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선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설, 정상적 베리에이션, 그리고 이제 콘덴고라는 세 가지를 두며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 너무 높은 것은 낮게 콘덴고가 되겠죠. 낮은 것은 높게 정상적 베리에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정상 가격과 실제 됩니까? 기대 가격이 같은 것을 얘기한다 하는 여기까지가 세 가지. 항상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되는데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아진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선물과 현물에 대한 기대 관계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15장 이야기의 선물, 현물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16절의 합병 취득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선물과 격과 기대 현물의 가격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선물과 기대 현물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 가게 되면 바로 정확한 가격의 현물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 선물이 기대 현물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업의 합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만 여러분하고 전체 그림은 요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가설이란 말은 뭐를 얘기했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 번 더 점치며 수식을 우리가 보죠. 기대가설은 국격은 뭐가 되느냐 그럼 현재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가격 F0는 바로 2에 현재 만기가 되었을 때 가격과 의해되느냐 수렴하게 된다 하는 2의 ST, 즉 만기의 가격으로 의해되느냐 그러면 종착을 같이 하게 된다는 이 중간선, 이 중간선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뭐가 되느냐 기대가설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동일하다. 현재 의해되느냐 선물 가격 F0는 바로 인도 시점의 EST와 동일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기대가설이란 말의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답을 갖다가 우리가 달아본다면 2번은 어떠냐? 자, 정상적 베리에이션이란 말을 갖다 쓴데 이건 바로 우리가 궁극 뭐를 갖다 F0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EST의 만기의 가격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파이만큼을 갖다 빼줘라.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더해진다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 가격이 파이만큼 빼줘라.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 그럼 정상적 백그레데이션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이쪽을 넘어가면 바로 F0에다가 파이를 갖다가 더한 만큼, 즉 현지에서 예를 들면 올려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파이를 갖다가 이쪽에서 띄주는 역할이지만 만약에 F0 쪽으로 간다면 더해줘라.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더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한다는 게 정상적 그레듀에이션의 가격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콘덴고다 그럴 때 콘덴고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수식을 갖다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그런 얘기가 되죠. 바로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 여기에 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파이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 F0에 뭐가 되냐 파이를 뺀 것이 바로 뭐가 되냐 나중에 이루어지는 바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플러스지만 이쪽을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삐줘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예측의 가격을 삐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현물과 선물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의 차이를 갖다 얘기하며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의 가격의 관계를 세 가지 각도로 너무 높게 평가된 것은 하강하게 되고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은 만기가 되면 수렴해서 올라가서 정상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각도로 설명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조금 어려웠던 선물의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매듭을 지으며 다음 시간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다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결하는 16장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기업의 합병과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합병은 어떻고 취득은 어떠냐 뭐 단원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약간 여백이 있으니까 미리 예고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어야 되느냐 기업의 합병과 취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며 하나하나 연결을 해나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신설합병이냐 흡수합병이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합병이냐 바로 흡수합병이냐 하는 합병의 이야기 나오죠. 바로 합병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등한 입장입니다. 합병은 일종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다. 또 예를 들면 여기는 보통 지분을 준다 이거죠. 지분.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갖다 합병한다 이럴 때는 같은 회사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어. B라는 회사가 있어. 이럴 때 예를 들면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면 A, B가 같이 결합하자. A, B가 결합하자. 이게 지분을 갖다가 주고 자기들의 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정하고 나중에 이게 적정한 지분을 가지면서 A와 B가 병합한다.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종의 하나의 합병이다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 회사 지분이 있고 B 회사 지분이 있다면 A, B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공급은 인정하면서 하나로 결합했다.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합병의 개념이다. 이런 말이 되죠. 아니 취득이란 말은 바로 인수를 갖다 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인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건 뭐냐 돈 주고 산다는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바이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어떤 회사나 지분 그 어떤 있는 이야기를 통째로 돈 주면 바잉해버리겠다. 사겠다. 사는 게 바로 취득이라는 얘기가 되며 인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존 의에 되느냐 그러면 회사들을 갖다 인정해주며 지분을 인정해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바로 합병이라는 말을 쓰지만 지분은 바로 일종의 이런 지분을 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취득은 아예 인수를 하고 돈으로 사버린다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취득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인수와 합병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고 맨 먼저 합병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합병은 바로 지분을 어느 정도 주고 그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수해서 같이 A 회사와 B 회사가 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곳을 운영하며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합병이다. 그리고 취득은 아예 돈 주고 사버리는 겁니다.
사버린 걸 갖다 취득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합병이란 말과 취득이란 말에 대한 정리를 했고, 합병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합병은 바로 두 개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 회사가 소멸되고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권리 의무가 존속되는 서로의 회사 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지를 하고 아예 두 개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자 신설이지. 반면에 흡수합병은 뭐가 되느냐, 그럼 아예 큰 회사가 있다면 작은 회사가 이 속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흡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 회사가 있다면 B 회사를 갖다가 끌어이어 버린다, 흡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신설은 아예 만약에 A와 B가 있다면 서로가 폐쇄해버리고 새로운 뉴의 뭐가 되느냐, A, B가 성립이 된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신설이라고 말할 수 있지. A의 기존과 B의 기존을 갖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A, B가 같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는 거 신설합병이다. 새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말하여 흡수합병은 큰 회사 쪽으로, 예를 들어 A, B가 있다면 B를 갖다 A 속에 포함해라. 누가 되느냐, 흡수합병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률적인 이야기에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해지하고 새로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 법률적인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면에 우리가 경제적 구분으로 들어간다면 경제는 수평과 수직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제 다각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수평이다, 수직이다, 다각지다,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비교적 수평이다 그럴 때는 같은 업종 간에 소위 말해서 회사가 만나더라도 같은 업종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같은 업종끼리 서로가 규합을 해서 만난다, 같은 업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대다수가 수평이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수직은 생산이 있고 예를 들어 유통이 있다, 생산과 유통이 있다면 생산과 유통은 업종이 같은 건 아니죠. 채널이 다르다 말이야.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합병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 생산의 시스템과 유통, 여기서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될 때, 이건 바로 주종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얘기고, 이건 대등관계라고 얘기하죠. 대등관계. 대등관계에서는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종의 관계는 주가 있다면 종이 있다, 이게 뭐가 되죠? 주종의 관계라고 말하고 대등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각적이다 그럴 때 다각은 각도를 다양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관련성이 없다. 상호 관련성이 없다. 상호 관련성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없지만 서로 간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업 간에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서로가 보완을 위하여 일어난다, 이라면 이건 뭐가 되느냐, 다각적 합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평은 대등관계, 수직은 뭐가 되느냐, 주종의 관계, 그 다음에 상호관계는 뭐가 되느냐, 다른 사업 간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끌어이어서 정리하가는 다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우리가 하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합병은 동등의 관계라면 인수는 바로 지배권을 가지는 거,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일 때는 신설이 있고 흡수가 있다. 바로 완전히 어디 되느냐 그러면 신설은 새롭게 하나를 만드는 거, 둘 다 없애고, 흡수는 큰 쪽에 작은 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수평은 같은 업종, 수직은 생산에서 유통, 주종의 관계가 될 때, 다각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끼리 결합할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합병의 과정 속에 얘기를 했고, 이제 인수 쪽으로 우리가 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인수다. 기업을 인수한다. 기업을 인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두 가지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든지, 자산을 취득해서 그 회사를 아예 사버린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인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아니면 대주주로 주식을 사는 방법, 대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주식을 거의 대다수가 산다. 이거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일종의 산다는 얘기, 바잉의 개념이 되면 뭐가 되죠?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뭐가 되죠? 인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바잉의 관계다.
다인의 관계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취득한다는 말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자산 취득은 법적 효력으로 경영권까지 흡수가 가능하며 경영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바로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러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작용이 자산 취득의 경우는 별로 없다. 예를 들어 팔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도 말하면 여기는 바인과 일종의 파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셀링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바인과 셀링으로서 바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다 하는 이야기가 인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자산을 갖다가 취득하는 힘이 주식과 자산을 갖다 취득해서 지배권을 갖는 걸 갖다가 인수라고 말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 되죠. 예를 들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산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갖다 산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식을 갖다 얘들하나 사는 거.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많이 산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주식을 취득하는 하나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주식을 갖다가 공개 매수란 말이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여기 봐서 텐더란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우호를 나타냅니다.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테이크오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적대적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나 적대적 관계, 텐더 오퍼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테이크 바로 뭐냐면 비드란 말은 적대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공개 매수가 될 때 뭐냐 TOB란 말을 많이 쓰더라. TO는 바로 여러분들 텐더는 서로가 왜 되느냐 우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주는 거. 테이크오버는 바로 적대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우리는 공개 매수라고 얘기한다. TOB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텐더. 그 다음에 오와 그 다음 뭐가 되죠? 테이크오버라는 말을 갖다 써서 비드라는 말을 쓸 때 적대적. 그래서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우호적 공개 매수가 있을 수 있고 적대적 공개 매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비교적 우호적이다. 우호적이다 그럴 때 우호적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바로 흡수 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진과 협상을 통해서 경영진과 협상을 한다. 그렇죠? 경영진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떤 흡수되는 회사의 경영진과 의해 되느냐 사전 협상이 있다. 사전 협상을 통하여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우호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내가 너희들 회사를 사줄게. 너희들 주식을 사서 너희들을 갖다 인수해 줄게. 이건 뭐냐 우호적 공개 매수라고 말하죠. 반면에 적대적 매수다 그럴 때 적대적 매수는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경영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공개적으로 바로 일종의 경영진 의사와는 관계없어. 사전 협상이 없어. 그럼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경영진과 사전 협상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사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적대적 공개 매수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할 때는 우리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인과 셀링이란 두 가지가 되는데 자산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취득하는데 특히 TOB라고 하는 거 주식 공개 매수라는 말을 갖다 이해하자. 여기는 협상을 해서 얘들은 이루어진다면 우호적이라고 말하지만 협상 없이 공개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적대적 공개 매수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노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은 재무관리든 경영이든 회계든 또는 아니면 여러분 여러 과목을 배울 때는 노트 정리가 승부를 갖다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트 정리가 잘 된 사람 승부 겁니다. 그러나 뭐 몇 가지 쪽지 주는 거 그냥 선생님들 책 주는 대로 몇 가지만 하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죠? 편리성을 위하여 자기 입장에서 그냥 해놔. 그 선생님이 예측이 빗나갔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본인 자신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노트를 만들고 또 책을 사서 책 속에서 선생님이 다 못하는 걸 전부 다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리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의 인수까지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넣고 기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배권 시장이다 하는 이야기부터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갖다 하도록 지배권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나가는 쪽으로 하며 바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이든 어떤 내용이든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좋은 카페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자격증을 다 유능한 교수님들 또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왜되느냐 그러면 같이 좋은 일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며 여러분들의 왜되느냐 그러면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 따라하는 얘기를 부탁드릴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자격증이 비슷한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경영학만 봐도 왜 됩니까? 전공이든 아니면 CPA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이 경영학 엄청 들어갑니다. 한번 경영을 잘 정리해 놓으면 서로가 어떻죠? 통일시대가 된다. 어떤 자격증의 경영학도 이되죠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 경영 속의 재무나 또는 재무관리 독립된 내용이나 이럴 때 대학교에 배웠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자격시험이나 학점이나 다 어떤 부위든 우리가 다 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이럴 때 궁극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공부하는 이런 스타일로 배워야지 대충 어떻게 찍어서는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앞으로 이런 입장에서 제가 대표 강사로서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부담이 안 되는 카페가 되고 여러분들을 진짜 위하는 이런 카페가 되고 좋은 강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벌의 관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 여기에 저희들의 좋은 이런 입장을 이해하고 참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도 여러 종목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단원 한 단원에 대한 본인의 책임 또 책을 다 통해서 내용을 갖다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책임이다라는 걸 자투리 시간이 나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하는 카페가 되고 또 좋은 강좌를 줘서 그리고 또 우리 강사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이런 재능기부의 시스템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자투리 시간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공짜다 이러면 이거 대충 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여기에 투하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기업의 지배권 시장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